정적 스트레칭으로 밀킹 액션을 활성화한다. 피로 해소를 돕는 스트레칭은 스트레칭의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근육을 늘리는 정적인 스트레칭과 국민 체조처럼 반동을 주면서 힘껏 근육을 늘리는 동적인 스트레칭이 있다. 두 스트레칭 모두 피로 해소에 강력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정적이고 동적이고 정적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리자.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메커니즘을 좀 더 살펴보자. 근육을 이완 또 수축에서 척수에서 근육을 이완해 수축해 근육이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정적 스트레칭 할 때는 신장 반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 반사는 근육이 갑자기 늘어날 때 반사적으로 수축하려는 반응이다. 수축. 힘줄에 골지 힘줄 기관에 배치되어 있듯이 근육에는 근방추로 가는 센서가 심겨 있어 근육이 늘어나는 상태를 감지한다.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 근방추의 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정보가 전달된다.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근육을 수축하고 길 한근을 이완하려는 지령이 척수로부터 나온다. 이 작용이 바로 신장 반사다. 근육이 전이 없이 갑자기 늘어나 다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장 반사를 피하려면 정적인 스트레스를 할 때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근육을 늘려보자. 한 부위당 20초 정도 지속하면은 골지 힘줄 기관을 통해서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유연성이 회복된다. 이때 통증을 느낄 정도로 무리해서 느리지 않는다. 이때 근육을 조심스럽게 늘리는 동안에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된다. 숨을 내쉬면서 실시하면 근육이 더욱 쉽게 늘어난다. 근육을 조심스럽게. 근막을 이완해서 유연성을 높인다. 근육의 유연성을 방해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의 힘줄, 피부와도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유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근막이다. 근막이란 글자 그대로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이다. 근막을 통해서 전신의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허리를 감싸고 있는 흉요근막 등 허리막은 엉덩이의 대둔근, 배의 여러 복근, 등의 광배근과 같은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근막을 이완하는 근막 이완 기법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정적 스트레칭만 해도 근막을 이완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일 수가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적인 스트레칭은 1세트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한 부위를 20초 정도 정적 스트레칭을 늘린 후에 잠시 한숨 돌리고 다시 한번 동일한 자세를 취하면 처음 했을 때보다도 확실히 몸이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쪽으로 딱딱해지시 후 운동 후 목욕 후나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정적 스트레칭을 실시해도 된다. 정적인 스트레칭 견갑골 책상 다리를 하고 손으로 앞까지 깍지를 끼고 감싸듯이 공을 하듯이 감싸듯이 또 목을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하고 또 등에서 바닥에서 위에 둥글게 또 등을 쭉 편 상태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엉덩이로 이렇게 다리를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걸치고 할 수도 있고 포개기도 할 수 있고 허벅지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 내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군요. 고관절 이렇게 걸리고 책상 다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겠군요. 몸의 통증 결림을 없앤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어깨 결림이나 요통의 원인이 이렇게 근육과 관절에서 찾을 수가 있다. 예상보다 무거운 머리와 팔, 머리가 약 5kg, 긴장하면은 한쪽 팔이 약 3kg, 체중이 50kg일 때 이럴 때 근육이 긴장하면 혈액 흐름이 악화 되는데도 혈액이 운반하는 산소나 에너지원의 요구는 더 높아진다. 에너지가 더 높아지니까 혈류가 나빠진다. SOS. 통증이 생기면 근육은 긴장하여서 더욱 수축한다. 통증은 근육이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양의 브레디키닌과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악순환이 일어나서 긴장, 통증, 긴장이 반복이 된다. 오랫동안 이 상태가 방치하면 결림이나
통증이 만성화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은 목덜미와 등에 머리나 팔의 무게를 지탱할 정도의 근육이 있고 어깨나 견갑골 움직임이 원활하고 혈류도 활발하다면 어깨 결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근육질 몸매에 어깨와 견갑골을 자유자재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영 선수도 어깨 결림이 생긴다. 왜 그럴까요? 적지 않은 수영 선수들 어깨 결림을 호소하며 트레이너에게 마사지를 분배할 때는 대체로 올림픽 등 주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을 시기다. 실제 경기 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깨 결림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스트레스는 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깨 결림도 요통도 더욱 악화된다. 요통의 85%가 원인 불명이라고? 나머지 85%는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비특이적인 요통이다. 비특이적인 운동선수들이 뇌와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 최근 비특이적인 요통과 뇌와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현의과 대학이 원인 불명의 요통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뇌 혈류량을 조사했는데 무려 70%가 저하된 상태였다. 뇌가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혈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혈류가 저하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오피오이드가 나오면은 통증을 억제하는 하행성 통증 조절기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가 통증을 자동으로 억제해준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혈류량이 저하되어 측좌핵의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오피오이드 합성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만성적인 통증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복측 피계 영역에서는 도파민을 만들고 또 측좌핵에서는 통증을 억제하는 것이 오피오이드, 통증을 억제하려고 하고 또 도파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해서 자, 이렇게 자, 오피오이드가 나오면 하행성 통증 조절기라고 통증을 억제하는 시스템. 도파민이 생겨져야 오피오이드가 되어지고 일부 추간판 탈출증은 정신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 추간판 아프지 않은 추간판 탈출증도 있다. 추간판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해보니 이 조사를 통해서 변형 증상이 있어도 대체로 요통을 느끼지 않고 생활한다는 점이 또 밝혀지고 그러니까 탈출 통증 원인은 대체로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추간판 탈출 중 90%는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대식세포가 데스크를 제거한다. 대식세포가 그것은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요. 스트레스가 된 것 때문에 나오니까 마음은 급성요통에도 영향을 끼친다. 급성요통에도 그리고 마음이 아주 중요한 추간판의 문제, 급성요통이 그 사회적인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요통이 생겼을 때는 가만히 안정을 취해서는 안 된다. 허리가 아플 때는 의식적으로 움직인다. 오히려 요통을 치료한답시고 안정을 취하는 행위는 건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움직여서 인지행동요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희 요통치료법으로서는 뭐 진정제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여초 뭐 이렇게 근거가 없다 허리를 당기는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요통인지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자. 심리 사회적으로 인한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업무가 너무 많거나 의료기에 너무 의존심이 높거나 통증을 하는 것들이 많다면 마음의 피로를 푼다. 몸과 마음의 피로는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스트레스 4대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신체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우울증, 불안, 피로와 같은 거, 일상 고집거리 완화 요인, 스트레스가 향신료가 독일 어떤 차이가 스트레스 요소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일상 스트레스 대처하는 법에서 자라는 환경 등등 예방의학 분야에서 고독은 흡연보다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한다. 고독하지 말자.
그래서 생활에서 늘 즐거움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로잡을 때 생기는 바른 순환은 낮에 졸음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침밥을 충분히 하고 생활 질이 향상되도록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또 상쾌한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스트레스 대처법을 갖도록 한다. 문제의 스트레스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목장을 암호로 삼는다. 자신과 타인을 긍정하는 일을 한다. 자신도 긍정, 타인도 긍정.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으려면 나도 당신도 오케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사고방식 습관을 파악을 해서 인지를 하고 흑백 논리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호기심과 흥미를 찾아보자. 재미있는 일을 해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먹는 방법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들어진다. 체내에서 비타민C가 대량 쓰이는 부위는 부신, 면역세포, 안구 이렇게 세 군데다.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각자 피로와 싸우는 셈인데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작은 장기다. 콜레스테롤 원료로 호르몬을 만든다. 면역세포는 체외에 침투된 바이러스 또 이기기 위해서, 안구는 자외선을 피해서 막아내는 것, 비타민C는 녹황색 채소를 해서 과일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피망이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또 키위, 토마토 이런 거 심호흡을 통해서 편안하게 한다. 우선 심호흡부터 시작하자. 깊은 호흡을 해보자. 스트레스 피로를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얻어보자. 이렇게 방식을 바꾸도록 지치지 않도록 해보자. 이 물음에 이치기 바로 정신이 있다. 요즘 부쩍 피곤하나요? 오후의 업무는 노화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